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은 크롤링이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자, 크롤링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API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기존에는 뭐 페인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어떤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 서버가 있겠죠. 이걸 요청을 하고 이제 받아오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 HTML 문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크롬이라든지 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HTML 문서를 보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긁어오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걸 크롤링이라고 이걸 오늘 해볼 거예요. 이래서 기존에는 API 서버에서 그냥 요청과 응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크롤링이라는 거랑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뭐 어떤 호가라든지 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API로 친절하게 이제 코인 그 거래소들이 제공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수수료는 이상하게 제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긁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트랜스퍼 캘큘레이트 서비스에 이 캘큘레이트 버이 셀을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인 이제 캘큘레이트 P를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부터 하면 되냐면 마켓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일단 새로운 메소드 추가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일단 복사를 한 다음에 마켓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새로 추가를 해줄게요. 자, 어떻게 추가를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에 그대로 맵의 스트링 W로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여기 코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 수수료 가격을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맵을 사용할 때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맵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스트링이고 뭐가 더블인지, 그러니까 스트링과 더블이 의미하는 게 뭔지 나중에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코인 네임 그리고 W는 그리고 여기다가 fee withdrawal fee를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b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아규먼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커먼 코인즈를 굳이 따로 이 변수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모든 코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불러오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맵이기 때문에 뭐 개수로 하면 금방 뽑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규먼트는 그냥 따로 안 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냥 모든 코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가지고 오는 걸로 맵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빅썸 마켓 서비스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빅썸 마켓 서비스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인터페이스가 구현 메소드가 하나가 안 돼서 여기 빨간 줄이 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lculate P로 해서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구해서 이 맵에다 넣어준 다음에 이걸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일단 퍼블릭 붙일게요. 자, 그럼 일단은 그 결과가 되는 그 맵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자료 구조를 스트링에 더블로 리절트라는 거는 맵을 만들어주고요. 이걸 마지막에 리절트를 응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근데 JSOOB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링크를 밑에 넣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빌드할 때 그거를 정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줘야 되잖아요. 외부 라이브러리 정보를. 그래서 요것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크롤링 웹이라고 써놓고, 그리고 임플멘테이션에 여기 임플멘테이션을 위에서 붙여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org JSOOB에 JSOOB 1.12-1 버전 쓸게요.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밑에 링크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빌드점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받는 동안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거 JSOOB은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JSOOB에 이제 커넥트해서 여기에다가 URL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임아웃도 정해놓을게요. 타임아웃은 뭐 10초인 1001만으로 해놓고, 그리고 개수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 다음 이거를 다큐먼트라는 걸로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다운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HTML 그 문서가를 이 다큐먼트 형태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갖고 오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 CSS 선택자로 이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HTML 문서를 가져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만 추출해내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걸 추출할지 같이 한번 이제 문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빗썸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자, 빗썸 홈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수수료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고객 지원의 수수료 안내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수수료 이 값들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 이 이체 수수료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이게 출금, 우리가 밖으로 내보낼 때 출금하는 거 0.01이라는 이 수수료들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 도구 더보기에 크롬에서는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요소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있고 여기 안에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값으로 가져오고 요거를 밸류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져오면 될 것 같냐면 이 TR들이 지금 다 이제 각각의 코인 정보거든요. 여기에 이 TR들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이 TR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쭉 가져오면 되는데 이 선택자를 어떻게 잡으면 될 거냐면 이 테이블을 이 pinOut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 이 안에 tbody 중에 그 tr들을 쭉 가져오면 될 것 같거든요. 이 tr들을 갖고 와서 이거 추출하고 그리고 이 outb라는 요거 추출하면 이렇게 추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그러면 닭에 select라는 걸 하면 여기 CSS 쿼리라는 게 보이죠? 그럼 여기 CSS 쿼리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뭐였죠? 테이블에 pinOut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테이블에서 그리고 이 내부의 요소 중에 tbody를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 tbody 중에 tr들을 이렇게 쭉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떤 요소로 가지고 올 거냐면은 element라는 것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럼 요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추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포에 이제 포르푼을 돌면서 추출을 해줄게요. 그럼 엘리멘트로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이제 각각 요 엘리멘트를 이제 하나씩 포르푼을 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코인명 먼저 가져올게요. 코인명이 뭐냐면 엘리멘트에 select를 또 해요. 그래서 이 select를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비트코인 여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져오면 될 것 같냐면 이 머니 타입과 txc라는 클래스를 가진 이 td를 가지고 와서 이 코인 네임을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div의 outp라는 클래스를 가진 걸 가지고 와서 이걸 열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td의 머니 타입이란 클래스와 tx-c라는 클래스라는 선택자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html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 안에 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가져가요. 그리고 이거를 코인 html이라고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줄이 나오네요. 여기 2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와야죠. 마찬가지로 코인 fee html이라는 걸로 가져와서 엘리멘트의 select의 div out fee라는 클래스를 가진 거에 내부 스트링인 html을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result의 풋으로 코인 html과 코인 fee를 넣을 건데요. 지금 요거는 스트링 타입으로 지금 가져왔죠. 그래서 이거를 파싱을 할게요. 더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만하세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려면은 전체를 다 올려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유닛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올려서 직접 JSV로 가져오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리 통합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닛 테스트라는 거를 한번 했었잖아요. 유닛 테스트가 뭐였어요? 유닛 테스트가 이 서비스
그리고 뭐 페인 클라이언트, 뭐 그리고 컨트롤러 이런 식인데 이거 각각 끊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만 테스트를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 서비스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는지의 그 외부 라이브러리가 직접 구동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뭐 여기 외부로 JSB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연동되는 게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통합 테스트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통합 테스트로 하는 이유는 이거를 전체로 실행해서 올리기엔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여기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빗썸 마켓 서비스 테스트라는 걸 복사를 할게요. 빗썸 마켓 서비스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명칭을 취할게요. 뭐 통합 테스트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보통 디세이블 처리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유닛 테스트라는 게 뭐 배포하거나 직접 웹 실행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쭉 돌려보는데 이때 통합 테스트를 실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항상 디세이블드 처리를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 디세이블 지금은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디세이블드를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스프링 띄울 거죠. 스프링 띄울 거니까 여기다가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걸 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할 거니까 이네임 클라이언트 페인 클라이언트를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다른 부분에서 페인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토와이어드로 해서 뭐 갖고 올 거냐면은 빗썸 마켓 서비스라는 걸 갖고 올 거예요. 마켓 서비스, 그 다음에 빗썸 마켓 서비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자, 이 목 처리된 부분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뭐 테스트 할 거죠? 지금 이 calculate p 테스트 할 거죠? 이 calculate p 여기다가 calculate p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넣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걸 테스트 할 건지 볼게요. 일단 이 밑에는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빗썸 마켓 서비스에 calculate fee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calculate fee를 해서 이게 잘 가지고 오는지를 확인할 건데, 이거를 맵 스트링에 w이라는 거 갖고 리절트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리절트가 empty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assert false로 리절트가 is empty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assert를 하는 걸로 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근데 여기 지금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게 이 get이 지금 빨간 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exception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throw에서 exception 처리해 줄게요. 나중에 핸들링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서 relate problem이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마 relate problem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인터페이스에 처리를 안 해줬으니까. 그럼 인터페이스에서도 처리를 지금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throw exception을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도 여기서도 throw exception 처리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에 디버그 찍어서 이 값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잘 되겠어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원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안 됐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업비트 마켓 여기 지금 마켓 서비스 똑같이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추가를 안 해줬죠? 그러면 일단은 널 값으로 이제 리턴하는 걸로 한번 해줄게요. 그 빗썸 마켓 서비스에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업비트 마켓 서비스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해줄게요. 리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다시 디버그를 눌러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지금 어디가 에러? 여기 지금 우리 URL로 했으면 안 됐죠, 참. 그러면 이 URL을 어떻게 하면 가져오면 될 것 같냐면은 URL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여기 이 주소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URL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빗썸 주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수료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수정해주면 돼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를 모아서 관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 코드를 다 읽어가지고 어디를 바꿔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군데를 모아놓을게요. 그 설정한 파일들을. 그게 어디냐면은 이 application YA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정을 해서 이거를 우선 잘라낸 다음에 이거를 제일 꼭대기에다가 빈 값으로 받아올 건데요. 어떻게 받아올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private string fee url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value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달러 표시한 다음에 중괄호 해놓고 burl bsum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PURL이 이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에 있는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 bsum이라는 걸 찾은 다음에 그걸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는 CURL 그 다음에 여기다가 bsum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죠. 그럼 여기 이 YAML 파일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역시나 에러가 나는데 어디 에러 나는지 보면은 지금 여기 소켓 타임아웃 익셉션이 나왔거든요. 리드 타임아웃. 우리가 지금 여기 10초로 일단 타임아웃을 했는데 여기가 되게 느린가 봐요. 아니면 저의 인터넷 환경이 느린가 본지. 이거를 타임아웃을 일단은 한 60초, 그러니까 1분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디버거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리절트가 empty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뭔가 잘 안 됐거든요. 여기를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코드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빈 값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 엘리멘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리절트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 실수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이 p in out이 지금 밑에 언더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러면 p in out에 여기 언더바를 다시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네, 페일이 어디서 났냐면 지금 보면은 empty string number form exception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파싱하는 부분에서 지금 익셉션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디버그를 찍고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값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네, 그래서 여기서 디버그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원화와 여기에서 지금 걸린 것 같거든요. 그 원화와 지금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원화의 경우에는 처리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이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지금 그럼 원화와 이걸 어떻게 분리하면 될 것 같냐면, 원화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여기에 괄호가 쳐 있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괄호가 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로가 없는 경우에 이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웃비 같은 경우는 아웃비가 지금 여기는 따로 없거든요. 원화에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가 대한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웃비도 이제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코인 HTML에 컨테인즈에서 이게 안 들어가면은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continue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coinp HTML에서 이게 만약에 coinp HTML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empty일 때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일 때는 그러면 건너뛰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처리해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수술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짝대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네, 요런 경우요. 뭐 메타디움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짝대기예요. 이 짝대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무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짝대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걸로 할게요. 영원으로 넣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인 fee HTML이 equals로 이 짝대기와 같다면, 그 다음에 코인 fee HTML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그러면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값 들어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이 리절트가 지금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좀 잘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하나만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괄호 이 안에 값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만을 이제 빼주는 작업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괄호부터 이 괄호 끝까지 이 안에 있는 부분만 빼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 거냐면, 자, 코인 HTML에 인덱스를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뭐의 인덱스를 구할 거냐면은
이 여는 괄호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이 닫는 괄호의 인덱스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인 HTML을 서브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자를 건데 어디서부터 자를 거냐면 이 시작하는 부분과 그리고 끝나는 부분까지만 자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는 부분에 이 플러스 1부터 이제 받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코인 HTML은 이런 식으로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빗썸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업비트 서비스 해야 돼요. 근데 업비트는 자세히 보면은 제가 미리 좀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API는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을 보면은 우리 지금 디버거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어느 부분을 따오면 되는지 아세요? 자,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따오면 돼요. 네,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따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따오면 되거든요. 아까 그 부분.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인텔리제이로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포스트맨이라는 걸 써서 직접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어떻게 받아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포스트맨은 그냥 우리가 인텔리제이에서 그냥 HTTP 요청 보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번 보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루트와 모달이 빈 값으로 나와요. 여기 안에 지금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출해야 하는 값은 뭐냐면 아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그 값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트는 여기 우리가 크롬으로 조회할 때는 이 루트의 내부에 값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HTTP 요청을 보내요. 근데 그러니까 인텔리제이에서 요청을 보내면 아마 여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따로 요청을 한번 더 보내서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라는 탭을 볼 거예요. 네트워크 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요청들을 주고받는지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지운 다음에 녹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쭉쭉 어떤 요청들이 이제 주고받는지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업비트 PC 코인 디포지 앤 디유돌 가이드라고 여기에 보면은 이 수수료 값들 지금이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수수료 값들 비트코인은 0.009 이것들을 요청을 한번 해서 이 값들을 가지고 거기에 입혀주는 작업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이 API만 받아오면 돼요. 이 API만. 우리 이거 한번 제이슨 프리디로 한번 봐볼까요? 제이슨 프리디로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make pretty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success만 true로 나오고 나머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으로 받아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지금 스트링이에요. 이게 지금 제이슨 배열이 아니고 여기 다 스트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스트링으로 받아온 다음에 이것들을 각각 또 패싱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 업비트 왔고요. 여기서 뭐부터 하냐면 돼요. 이 페인 콜로 가져오면 되겠죠?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get withdrawal fee라는 거를 조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를 재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API 이 호스트가 이 주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해야 되는 곳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 URL에다 요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 이 URL이 달라요. 여기 달라요. 그래서 이 페인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페인 클라이언트가 어디냐면 요거를 놓고 그리고 업비트 fee 페인 클라이언트라는 걸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대로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를 페인 클라이언트를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자르냐면 여기까지 그냥 잘라 버릴게요. 여기를 URL에다 넣고 업비트 fee라고 넣고 업비트 fee 페인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get 매핑은 이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메소드명을 뭐라고 넣으면 좋을 것 같냐면 get withdrawal fee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는 따로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응답 값을 뭘로 가져올까요? 여기부터 이제 좀 중요하죠.
여기 지금 보면 석세스 데이터, 이거 우리 옛날에 업비트 리스폰스 형식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업비트 페인 클라이언트 리스폰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테터스 데이터 이런 식으로 가져왔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 제네릭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 제네릭이라는 거는 다른 클래스도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모델 중에 업비트 코인 프라이스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를 업비트 위드 드로울 P라는 걸로 만들어주고, 이를 프라이빗 불린으로 해서 석세스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스트링이에요. 요것들을 이 커런시 위드 드로울 P라는 값이 있는 클래스로 다시 한번 받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 받아올 거냐면은 이걸 클래스를 하나 더 복사해서 업비트 each with roll p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스트링으로 커런시로 잡고, 그리고 더블로 여기를 with draw p, 지금 각각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 커런시와 with draw p에 해당하는 걸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자동으로 받아오진 않겠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주는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퍼블릭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get으로 메소드로 가져오겠죠 보통. 그럼 get으로 가져올 때 get 데이터를 새로 정의를 해줄 건데요. 뭐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은 이걸 어떻게 응답을 해줄 거냐면 이 리스트에 업비트 each with roll p 이 값으로 이제 응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응답을 해줄 거냐면 우리가 이 스트링 데이터를 받아온 거를 이거를 이제 파싱 처리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뭐 A 뭐 어쩌고 라는 게 모두 지금 스트링으로 받아오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다 스트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각각 만든 다음에 이걸 리스트 안에 넣으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싱한다고 하고 매핑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트링을 이 클래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이 클래스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잭슨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잭슨의 오브젝트 매퍼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스태틱의 오브젝트 매퍼라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뉴 오브젝트라는 걸 가져올 건데, 스태틱으로 놓는 이유는 이건 어차피 한번 사용해서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태틱으로 놓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생성할 때마다 계속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퍼의 리드 밸류로 해서 데이터라는 값을 읽은 다음에 이거를 이 업비트 위드드롤 p라는 것을 타입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new 타입 레퍼런스라는 걸로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형식을 넣어요. 리스트에 업비트 each 이 형식으로 이제 리턴을 할 거다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에러를 뜨는 게 뭐냐면 지금 익셉션이 하나 나오죠. 지금 IO 익셉션이 추가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hrow에 IO 익셉션을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리턴을 할게요. 자, 리턴을 하면은 지금 이 형식과 이 형식이 지금 같기 때문에 이건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읽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작업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업비트 fee fein 클라이언트죠. 이것도 한번 이제 여기도 지금 빈을 가져올게요. 업비트 fee with fein 클라이언트, 세 번째 거죠. 그 다음에 첫 자리만 바꿔주고, 자, 그럼 여기에서 get withdrawal p를 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코인 프라이스가 아니죠. 아까 걸 이제 수정을 안 해줬나봐요. 그러면 업비트 withdrawal p라는 값으로 받아오겠죠. 등번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업비트 withdrawal p를 여기다 이제 업비트 마켓 서비스에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get 데이터를 해주면은 되겠죠. 그럼 get 데이터를 해주면 지금 뭘 가져오는 거냐면 이거에
get 데이터를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get 데이터를 할 때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걸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값들이 뭐냐면 각각 커런시에 withdraw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해 줄 거냐면 스트링의 WA 형식인 이걸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한번 스트림이라는 걸 써볼게요. 스트림에 이제 뭐 포문과 스트림에 대한 각각의 뭐 효과가 있거든요. 스트림이 뭐냐면 스트림은 어떤 리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는 리스트를 포문을 돌렸을 때보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시는 분이 한번 정리해 주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스트림을 해서 이거를 맵으로 바꿔줄 건데요. 맵으로 바꿀 때는 콜렉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콜렉터스의 맵이라고 맵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 어떤 것을 키로 사용하고 어떤 것을 밸류로 사용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K가 이제 여기서 키로 사용할 걸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냥 바로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를 사용하면 돼요. 어떤 값들을 가져올지를 이제 명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K가 뭐냐면 이 스트림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스트림 안에 이 업비트 이 withdraw P가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get 데이터를 하면은 이 리스트에 이 업비트 each draw P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리스트에. 근데 이걸 스트림으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럼 스트림의 안에 이 업비트 each withdraw P라는 인스턴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콜렉트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형식에 맞춰서 콜렉트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K가 이 각각의 업비트 each withdraw P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K에서 어떤 키 값을 가져올 건지, 그러니까 키 값으로 뭐를 할 건지를 여기에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K의 get currency를 키 값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밸류가 돼야겠죠. 각각 그 다음에 키의 K의 get withdraw P를 이제 밸류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설정을 해줄게.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그냥 함수를 바로 이 한 줄에 쳐버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메소드로 바로 끝낼 수 있는 거면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업비트 each withdraw P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이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그럼 빗썸 마켓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걸 복사해서 업비트 마켓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enable paying client까지 똑같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빗썸이 아니고 업비트겠죠? 업비트 마켓 서비스, 여기도 업비트 마켓 서비스. 그래서 업비트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업비트 마켓 서비스에 calculate field에서 이게 empty가 아니면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리턴을 안 해줬죠. 지금 이걸 리턴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디버그를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버거를 돌려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리절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나오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